김지우 상병의 하루는 해 뜨기 전 차가운 막사 침대에서 시작되었다.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제와 다름없는, 아니, 어제보다 더 희미하고 고독한 하루의 예고편 같았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잠시 동안 그저 천장을 응시했다. 군화 소리, 낮게 깔리는 남군들의 대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지우에게 닿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이 공간 속에서 홀로 분리된 존재 같았다. 간이 사물함 속에 낡은 군복을 집어들며 지우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다림질을 아무리 잘해도 구겨진 삶처럼 보였다. 그녀의 부대는 후방의 보급 부대였다. 전투와는 거리가 멀었고 존재감도 희미했다. 특히 여성 군인인 지우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이곳에 봉사하겠다는 이상을 품고 왔지만 현실은 낡은 창고에서 재고를 세고 서류를 정리하며 종종 남군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견뎌내는 일의 연속이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고요했다. 남군 식당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여군 식당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지우는 넓고 텅 빈 식당 한가운데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찬 식은 밥, 그리고 몇 조각의 김치가 놓인 식판을 바라보며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식욕은 없었다.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남군들의 활기찬 소리가 그녀의 귀를 찢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마치 그들만의 견고한 성에 갇혀 바깥 세상의 지우 같은 존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아련하게 보였다. 그녀가 꿈꾸던 미래가 있었던 곳, 활기 넘치는 건축가로서의 삶, 빛나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던 순간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고 황량한 군부대의 풍경뿐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식당 안의 고요를 더욱 강조하며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째깍, 째깍,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식은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 고독과 소외감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날 오후, 지우는 평소처럼 낡고 먼지 쌓인 보급 창고를 점검하고 있었다. 녹슨 선반 위에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군용품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창 장부와 실제 재고를 맞춰보던 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었는지 굵은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바람소리도 심상치 않았다. 지우는 장부를 덮고 잠시 창밖을 내다봤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시야를 가렸고 바람은 나뭇가지들을 사납게 흔들었다. 순간 창고 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그것이 작고 여린 생명체의 절규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 선 작은 생명체는 누더기처럼 축축하게 젖은 강아지였다. 아마도 며칠 동안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빗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디선가 다친 모양이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부대 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분명 죽을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고 인자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재빨리 강아지를 안아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강아지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몸을 떨었다. 지우는 작업용 천으로 강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품속에 넣어두었던 빵 한 조각을 꺼내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아침 식사로 배정받았지만 너무나 외로워 먹지 못했던 빵이었다. 강아지는 개걸스럽게 빵을 먹어치웠고 지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빵 조각을 다 먹은 강아지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작은 핥음이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토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몰래 토리를 막사방으로 데려와 숨겨 키우기로 결심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그녀의 작은 행동이었다. 이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록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작은 생명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았다. 이 순간 김지우는 단순한 군인이 아닌 따뜻한 심장을 가진 한 인간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막사안은 고요해졌다. 모두 잠든 시간. 지우는 침대맡에 앉아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 낡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 속에는 정교하고 복잡한 건축 설계도와 첨단 기계 시스템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이것들은 그녀가 군대에 오기 전, 그리고 군대에서도 몰래 키워왔던 꿈과 열정의 흔적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건축학도였고, 특히 기능성과 미학을 결합한 독창적인 설계로 교수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는 꿈을 접고 군대에 입대해야만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심코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를 스쳤다. 길고 가느다란 흉터는 언뜻 보면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같았다. 이 흉터는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 흉터를 항상 긴 소매나 밴드로 가리려고 노력했다. 마치 그 흉터가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그 비밀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노트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의 시선은 한 그림에 멈췄다. 그것은 하늘을 나는 거대한 기계, 현대적인 군용 헬기 설계도였다. 일반적인 군용 헬기와는 달리 이 헬기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조용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듯했다. 섬세하게 그려진 내부 구조와 혁신적인 부품들이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헬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그녀의 깊은 공학적 지식과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들은 그녀의 재능이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님을, 오히려 전문적인 연구에 가까움을 암시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구조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분리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마치 그녀의 뇌 자체가 최고의 설계 프로그램인 듯 했다. 그녀는 이 재능을 오랫동안 억누르고 숨겨왔다. 군대라는 곳에서는 그녀의 재능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막사하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지우는 노트를 덮고 손전등을 껐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언젠가 이 재능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한 과거와 숨겨진 재능이 언젠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김지우 상병의 평화롭지만 고독했던 일상은 여름의 맹렬한 열기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날이었다. 아침부터 푹푹 찌는 듯한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훈련장에는 열기가 가득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번 여름 훈련은 박진우 중령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박중령은 박 장군의 손자로 군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그의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는 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설 수 없었다. 지우는 훈련에 앞서 보급품 창고의 재고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낡은 서류처를 뒤적이며 장부를 대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군사부지 매각과 관련된 서류들이 몇 년 전부터 조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치들은 엉터리였고 서명은 위조된 것이 분명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 부지는 단순한 군사부지가 아니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요충지였고 박 장군 일가가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박진우 중령은 지우가 서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신복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 순간부터 지우는 그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워했고 지우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음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오후 야외 훈련이 시작되었다. 또약볕 아래 병사들은 지쳐갔지만 박중령은 훈련 강도를 더욱 높였다. 지우는 보급병으로서 훈련 물품을 나르던 중이었다. 그때 박중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싸늘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상병, 저기 낡은 컨테이너 안에 비상 보급품이 있는지 확인해. 철저히 점검해야 해.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차가운 섬광이 스쳤다. 지우는 영문도 모른 채 낡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컨테이너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퀴퀴한 냄새가 났고 공기는 뜨겁고 답답했다. 지우가 컨테이너 안에서 보급품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깜짝 놀라 문을 잡아당겼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소리쳤지만 야외 훈련장에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하는 듯했다.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찜통처럼 치솟기 시작했다. 햇빛이 금속 벽을 달구면서 내부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지우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입에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열사병 초기 증상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녀는 박진우 중령의 싸늘한 미소를 떠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적인 행위였다.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지우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건축가의 꿈을 키우던 대학 시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입대 결정.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이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떤 강렬한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간신히 눈을 떴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차가운 링거액이 그녀의 발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박진우 중령의 행위를 증언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과 의심의 눈초리뿐이었다. 군 당국은 이를 단순한 훈련 중 사고로 치부하려 했고, 박진우 중령은 능청스럽게 김상병이 훈련 중 컨테이너에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갔다가 실수로 문이 잠긴 것 같다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지우는 분노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동시에 두려움으로 변했다. 박진우는 단순한 중령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3대에 걸쳐 군부의 요직을 장악해온 박 장군 가문이 있었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나 막강했고 그녀 같은 일개 상병이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고발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지우에게 예상치 못한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강원도 최전방의 한 비무장지대 DMZ 인근 소규모 부대로 전출되었다. 육군 본부의 공식 발표는 김상병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배려였지만 지우는 그것이 자신을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기 위한 박 장군 일가의 음모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대의 정의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고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복수.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불공정한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낡은 컨테이너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은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든 것을 깨웠다. 나약함은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평범한 삶으로의 모든 문이 닫혔다.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자신의 재능과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야만 했다. 피 묻은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원도 최전방, 인적이 드문 DMZ 인근의 소규모 부대. 김지우 상병은 이곳에서 낡고 오래된 보급 창고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곳은 사실상 유배지에 가까웠다. 부대원들은 대부분 무뚝뚝했고 그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외진 곳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곳의 낡고 허름한 시설들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이 되어 주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지우는 손전등 불빛 아래 낡은 보급품 창고 안을 헤집고 다녔다. 그녀의 눈에는 고철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녹슨 부품들, 쓸모없어 보이는 기계 잔해들, 그리고 먼지 쌓인 전선 꾸러미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폈고 분류했으며 머릿속으로 조합하기 시작했다. 마치 어린 시절 블록 쌓기 놀이를 하듯. 그녀의 천재적인 공간 지각 능력과 공학적 지식이 빛을 발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이대휘.
갓 부임한 젊은 장교였다. 그는 군복이 어색할 정도로 깔끔했고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듯 순진한 인상이었다. 이대위는 신임 보급 담당 장교로서 창고 시설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고 했다. 지우는 늘 그렇듯 무표정하게 그를 맞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장교들을 거쳐갔고 그들 대부분은 형식적인 점검만 마치고 떠나기 바빴다. 김상병, 창고 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대위가 다소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대위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오래된 시설이라 언제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비빅 삐비빅 창고 한쪽 구석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보안 시스템의 오작동이었다. 동시에 창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낡은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타는 듯한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려는 찰나였다. 자칫하면 창고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대위와 그를 따라온 병사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게 무슨 소화기를 가져와 이대위가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가득했다. 병사들도 우왕좌왕하며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마주한 천재처럼 그녀의 뇌는 순식간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보음이 울리는 원인과 화재 위험 요소를 동시에 파악했다. 대위님, 소화기는 소용없습니다. 전선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인 패널을 강제로 리셋해야 해요. 지우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이대위는 지우의 말에 잠시 주저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이끌렸다. 빨리 전선을 끊어. 이대위가 병사들에게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겁에 질려 우물쭈물했다.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창고 구석에 있던 녹슨 공구 상자에서 낡은 니퍼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스파크가 튀는 전선 다발로 향했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아니, 이건 노란색을 먼저 끊어야 해. 그녀는 마치 시스템에 숨겨진 코드를 읽는 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는 단숨에 특정 전선을 끊었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는 잦아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영화처럼 그녀는 몸을 날려 낡은 메인 패널로 돌진했다. 먼지가 잔뜩 쌓인 패널을 열자 복잡한 회로들이 드러났다. 이곳을 강제로 리셋. 그녀는 직감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품을 찾아 손가락으로 과감하게 눌렀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경보음이 멎고 창고는 다시 고요해졌다. 화재의 위험도 사라졌다. 창고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이대위와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무능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김지우 상병이 순식간에 재앙을 막아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지식과 판단력, 그리고 실행력은 일반적인 보급병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총명함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번뜩였다. 이대위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다. 김상병,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니퍼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드러난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하지만 이대위의 눈빛은 이미 그녀에게서 특별함을 일궈냈다.
그 순간부터 이대위는 지우에게 단순한 상관이 아닌 그녀의 숨겨진 능력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인식한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김지우 상병의 비범한 능력이 DMZ 외딴 부대에서 발휘되었다는 소식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박진우 중령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그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대 내 소문 정도로 치부했지만 이대위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 김상병의 탁월한 위기대처 능력과 시스템 이해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박중령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김지우, 그 계집애가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는군. 박중령은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함께 깊은 의심이 서렸다. 그가 지우를 제거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비밀을 숨기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협감, 그리고 혹시라도 그녀의 숨겨진 능력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다. 박중령은 즉시 자신의 신복인 정보과 장교를 불렀다. 김상병의 과거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그녀가 군대에 오기 전 뭘 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심지어 어릴 적 친구들까지 모조리 파헤쳐. 특히 그 손목의 흉터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지우의 모든 것을 알아내 그녀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와 동시에 박중령은 군 내부망을 통해 지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김상병이 훈련 중 정신불안 증세를 보였다. 과도한 상상력으로 사고를 과장한다. 보급병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 능력도 부족하다. 등의 악의적인 소문과 보고서들이 상부에 올라갔다. 이는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혹시라도 그녀의 능력이 인정받아 승진이라도 하게 될까봐 미리 싹을 자르려는 교활한 계략이었다. 박중령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치밀해졌다. 그는 지우가 새로 전출된 부대 내에서도 그녀를 감시할 사람을 심어두었다. 지우의 일거수일투족은 박중령에게 보고되었다. 그녀가 몰래 토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귀에 들어갔다. 이는 박중령에게 지우를 압박할 또 다른 약점이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박중령의 집무실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지우의 인사 기록 파일을 든 채 생각에 잠겼다. 건축학과 출신이라 흥미롭군.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우의 재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잘만 이용하면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권모술 숙군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 중령이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김지우 상병의 재능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 전체에 비상한 소식이 전해졌다. 박 장군 일가가 주최하는 미래 국방기술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발표였다. 표면적으로는 군의 혁신을 장려하는 행사였지만 실제로는 박 장군 일가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요직에 앉히기 위한 무대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첨단 시스템 방어 및 무력화라는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지우의 능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녀를 통제하려는 박진우 중령의 교활한 술수임이 분명했다. 대회 장소는 다름 아닌 지우가 열사병 직전까지 갇혔던 낡은 훈련장.
컨테이너들이 즐비했던 그곳이었다. 이곳은 이제 경기장으로 탈바꿈했지만 지우에게는 여전히 과거에 악몽이 서린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이대위는 지우에게 대회 참가를 권유했다. 김상병, 이건 기회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희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박진우 중령의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녀가 승리한다면 그들의 눈에 더욱 거슬릴 것이고 패배한다면 완전히 매장될 터였다. 결국 지우는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수 없었다. 이대위는 그녀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주고 필요한 부품들을 몰래 구해다 주었다. 그러나 대회 당일 지우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박진우 중령의 압력 때문인지 이대위는 중요한 순간에 그녀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었다. 그는 경기장 가장자리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를 돕지 못하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이 역력했다. 경연 종목은 제한 시간 내에 미지의 군사 시스템을 해킹하여 무력화하고 동시에 침입하는 적군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압하라는 것이었다. 대회장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디지털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박진우 중령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띠고 지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우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지우는 거대한 시스템 패널 앞에 섰다. 그녀의 눈앞에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수많은 코드와 복잡하게 얽힌 회로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었다. 박진우 중령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함정이 곳곳에 숨겨진 미로였다. 그녀의 뒤로는 시뮬레이션 적군 부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스크린에 표시되는 적군의 위치는 지우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시간이 없었다. 비비빅 비빅 시스템 감지. 적군 접근 잔여 시간 9분.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지우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코드를 해독하고 회로를 분석하며 빠른 속도로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박진우 중령은 그녀를 방해하기 위해 교묘한 트릭을 숨겨두었다. 갑자기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무작위로 뜨기 시작했고 그녀가 해킹하려던 메인 서버는 예측 불가능하게 위치를 바꾸었다. 젠장.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포기하지 않는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 함정을 뚫고 나가야 했다. 스크린 속 적군 병력은 이제 지우가 있는 시스템 코어에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해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경기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박진우 중령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지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 장군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지우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역력했다. 그들은 지우가 이 난해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 숨겨진 함정은 박 중령이 직접 설계한 것이었기에 그는 지우의 실패를 점치고 있었다. 잔여 시간 1분 적군 접근 10m 시스템의 경고음이 더욱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스크린 속 적군 병력은 이제 거의 지우의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비비빅 시스템 오버로드 해킹 실패.
갑자기 거대한 경고음과 함께 스크린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했다. 박진우 중령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경기장을 지켜보던 관중석에서도 술렁거림이 일어났다. 이대위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의 뇌는 초고속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오류 메시지는 함정이야. 진짜 취약점은 다른 곳에 있어. 그녀는 숨겨진 코드. 박진우 중령이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배치하여 시선을 분산시켰던 가짜 코드들을 무시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시스템 패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구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단자가 숨겨져 있었다. 지우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USB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대위가 어렵게 구해준, 그리고 그녀가 밤새워 코딩한 특수 해킹 도구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USB를 단지에 꽂았다. 탁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스크린의 붉은색 경고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녹색 불빛이 깜빡이더니 시스템 무력화 완료 적군 제압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박진우 중령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의 입가는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봤다. 이대위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관중석에서는 처음에는 정적만이 흘렀지만 이내 누군가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함성으로 바뀌었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다. 지우의 승리는 단순한 경연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권력에 맞선 작은 영웅의 승리였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관중석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성취감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싸움에 대한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녀의 승리는 박장군 일개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과 같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김지우 상병이 해낸 일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기적과도 같았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군인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박진우 중령의 얼굴은 불그락푸락해졌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박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우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망설임 없이 박진우 중령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오늘 이 순간은 그 서막이 될 터였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경기장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무력화시킨 시스템의 핵심 구조도가 거대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을 파악하고 박진우 중령이 숨겨놓은 교묘한 함정들을 완벽하게 우회하며 그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그녀의 천재성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예술적인 경지에 가까웠다. 이대위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 지우의 승리는 군 내부와 언론에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익명의 여성 상병이 박장군 일가 주최 대회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고, 동시에 박장군 일가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진우 중령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지우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년이 감히 나를 모욕해.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모욕은 당신들이 먼저 했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제 능력을 짓밟으려 했죠. 그래봤자 넌 일개 상병일 뿐이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깟 것이 감히 박장군 가문에 맞서겠다고 웃기는군. 박진우는 비웃었다. 지켜보십시오. 당신들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호했다. 박진우는 이대위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게 압력을 가해 지우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승리는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이대위는 박진우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우를 지지하며 그녀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이미 지우의 편에 섰고 그녀의 정의로운 싸움을 돕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군사재판소가 특별위원회를 소집했다. 지우가 폭로했던 박진우 중령의 군사부지 매각 비리, 의혹과 그녀를 컨테이너에 가두려 했던 시도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지우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그녀가 몰래 찍어둔 조작된 서류 사진, 박진우의 지시를 녹음한 파일, 그리고 그녀가 발견했던 부패의 흔적들. 재판 정화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진우 중령은 모든 것을 부인했고 지우를 음해하려는 미치광이로 몰아갔다. 박장군 일가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비호했다. 증인들은 위협에 굴복하여 침묵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상황은 지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이대위가 나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박진우 중령과 건설업자 간의 불법 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기록, 그리고 박진우가 지우를 제거하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들이었다. 이대위는 박진우의 지시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신복들의 양심 선언을 설득하여 추가 증언을 이끌어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진우의 부패와 비리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재판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우 중령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공포로 흔들렸다. 박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더 이상 그를 비호할 명분은 없었다. 김지우 상병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운 정의의 승리였고 군 내부의 오랜 부패를 척결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진우 중령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되었고 군사재판을 통해 파면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죄 행위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이름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되었다. 박 장군 또한 그의 손자의 비리로 인해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게 되었다. 군 당국은 박 장군 일가의 오랜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그들은 군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3대에 걸쳐 쌓아 올렸던 그들의 거대한 권력은 김지우 상병이라는 작은 불꽃 하나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들의 몰락은 군 내부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한편 지우를 오해하고 무시했던 동료 장교들과 병사들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특히 과거 그녀를 경멸했던 일부 남군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의 용기에 존경을 표했다. 그들은 지우에게서 단순한 군인이 아닌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았다. 사회는 그녀를 여군 영웅으로 칭송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지우는 명예를 회복했다. 더 나아가 그녀는 국방부 산하 첨단기술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발탁되었다. 이곳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인 공학 및 건축 설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보급 창고에서 먼지 쌓인 서류를 정리하는 상병이 아니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였다. 이대위는 지우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로 맺어졌다. 그들은 함께 미래의 국방기술을 논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밝은 미래를 꿈꿨다. 이대위는 진심으로 그녀를 자랑스러워했고 지우 또한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성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비로소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았고 자신의 재능이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에 서게 되었다. 김지우 소령은 국방부 첨단기술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2년은 그녀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더 이상 고독한 상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군인, 뛰어난 기술자,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였다. 연구소는 그녀에게 무한한 자유와 자원을 제공했고 그녀의 천재성은 비로소 만개했다. 박진우 중령과 박장군 일가의 몰락은 군 내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진우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의 이름은 군의 수치스러운 역사에 기록되었다. 박장군 역시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잃고 초라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저택은 압류되어 자선단체에 기부되었고 한때 그들이 누렸던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졌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오만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교훈이었다. 한편 이대위는 진급하여 중령이 되었고 이제 지우의 든든한 동료이자 조력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지우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미숙한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장교이자 지우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다. 지우는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군용 헬기 시제품 앞에서 이대위와 마주보고 서 있었다. 날렵하고 강인해 보이는 외형.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내부 시스템은 그녀의 오랜 꿈과 열정의 결정체였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소령님, 불과 2년 만에 이런 걸 만들어내시다니요. 이대위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대위님 덕분입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은 대위님 뿐이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소령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죠. 이대위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과거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룬 현재의 평화가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컨테이너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어땠을까요?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소령님의 재능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제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죠. 그녀는 손목의 희미한 흉터를 바라봤다. 더 이상 그 흉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픔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 같았다. 이제는 비로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복수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군과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헬기 시제품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진이었다. 지우는 단순히 불의를 응징한 것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고 그녀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값진 선물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2년 후 김지우는 더 이상 김소령이 아닌 김 박사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래형 통합 전술 시스템 개발을 총괄하는 수석 연구원이자 대한민국 군사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우뚝 섰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과 성우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의 삶은 온한 수준을 넘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높이 날아올랐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을 위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하고 개발을 주도한 최첨단 헬기 천룡 티안롱은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천룡은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비행 시스템, 스텔스 기능,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군용 헬기였다. 이 헬기는 과거 박 장군 일가가 탐냈던 군사부지에 세워진 최첨단 연구소에서 탄생했다. 지우는 이 헬기를 통해 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미래 군사과학의 비전에 대한 강연을 했다. 특히 그녀는 여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강단에 서서 수백 명의 젊은 여군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지우처럼 불안감과 의심이 서려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과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제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재능이 무시당하고 제 존재가 지워지려 했던 순간들도 있었죠. 지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지우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 순간 한 젊은 여군이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김 박사님, 제 꿈은 군사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군이 그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 여군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죠. 꿈을 좇으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받은 관심과 명예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연료와 저작권료를 모아 그녀가 이전에 근무했던 DMZ 인근 부대 지역에 평화와 희망 도서관탈을 건립했다. 도서관 개관식 날, 그녀는 이대위 중령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다. 낡고 황량했던 군사지역은 이제 지식과 배움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병사들이 공부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 속에는 지우가 과거 토리 강아지와 함께 찍었던 빛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다. 토리는 이제 그녀의 가족이 되어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든든한 반려견이 되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작은 생명조차 소중히 여겼던 그녀의 본질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도서관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희망이 공존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만의 삶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김지우 상병처럼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